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건데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상 첫 대북 인권 제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인사들, 그리고 구체적 행위를 나열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 재무부는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8곳을 제재 대상,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포함됐습니다.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처형 등 억압과 유린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자행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제3국 지도자를 제재하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불허, 금융거래 금지 등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금융, 경제 제재로 돈줄을 전방위로 옥죄는 데 이어 김정은을 인권 유린 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발붙일 공간을 차단한 겁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 대신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오긍렬, 리용무, 김기남 등 북한 권력 서열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지금은 국무위원회로 바뀐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그리고 정찰총국 등입니다.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미국의 릴레이 제재로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 미사일의 5번째 발사가 실패가 아닌 성공한 발사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첫 번째로 발사된 화성-10은 상승 비행 중에 고도 150에서 160km에 이르러 불의의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정된 고도에 이르러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 장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공 폭발을 활용해 미국의 정찰 위성을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기 수준에 대한 외부 분석에 혼선을 일으키고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네, K1 전차 등 주요 전력이 동원됐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양국의 작전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한미 해병대의 합동훈련입니다. K-55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상륙을 엄호하고 K1 전차와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적이 방어선을 갖추기 전에 전차의 사격이 시작되고 목표물은 순식간에 가루가 됩니다. 하늘에서도 번개 같은 작전이 진행됩니다. UH-60 헬기를 이용해 순식간에 상륙한 해병대 병력은 핵심 시설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처음으로 모든 병과를 통합해 이루어졌습니다. 보병, 포병, 전차 등의 부대가 동시에 훈련함으로써 실제 전투를 대비한 다양한 전략을 연마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해병대는 전력 운용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한 지휘 체계를 갖는 한미 연합 보병 중대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최선봉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부대로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한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